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구입니다. 제가 유튜브 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쇼트도 올리고 뭐 분야별 동영상도 이렇게 좀 생각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이렇게 좀 사실 테마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법조 정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조 정권이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쪽으로 법조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 법조 정권이라는 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이 서초동 법조타운이 하는 곳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적 갈등을 조정. 거기에서 나타난 이제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가지고 사실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회적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검사나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의 그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그것을 법의 잣대로 사회적 갈등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검사 같은 경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아니면 말고야 책임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분들, 우리나라의 정가가 다 있죠. 물건마다 정상 가격, 과자나 문구류에 다 이렇게 바코드에 찍어서 가격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 가격이 있습니까? 부르는 게 가반이에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독점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부가 쌓이면 그런 사회적 갈등 조정 비용부터 낮아져야 돼요. 그게 복지예요. 뭐 재판 한번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는 소리 나오면 이거는 복지 국가가 아닌 거죠. 자,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추고 검사들한테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민은 그 사람들한테 항상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면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과가 보수든 진보든 문과 출신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나왔죠. 이공계나 과학계나 의료계에서 지도자 나왔습니까?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문과보다 이과 쪽이 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산업화하고 민주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과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한 상황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내가 보면. 아니면 권력 의지가 없는 건지. 잘해야 장관이에요. 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것도 문과 출신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과분들이 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지금 나타나는 의료 대란도 이과분들 공공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료계를 공공의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의료계분들이. 공부는 정말 어려운데, 이과에서 권력 의지를 갖고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가 넘게 판검사 출신이 나오는데, 이과 쪽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나 OG 시대, AI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권력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의료 대란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법조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 주체가 누구냐? 본인들이 해야지. 이과 출신들이 해야지. 자, 두 번째. 항상 시대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보수가 산업화하고 진보가 민주화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디지털 문화와 어떤 그런 첨단 산업 기반 하에서 AI 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시대에는 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시대의 주역은 누구냐? 저는 X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586은 이미 60이 넘어서 민주화를 이룬 세대로서 역할은 일부 하고 이제 퇴장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시대의 주역은 40에서 55세 사이의 X세대다. 그 X세대가 시대의 요구,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럼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더 나은 민주사회, 더 나은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현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흰수염 사이비 교주가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국정으로 나타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우리나라 이거 내전 상황이에요. 이게 X세대는 왜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시대의 주역이고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권리만 주장하세요? 의무를 해야지. 왜 586, 386 세대는 이제 퇴물이니까 퇴장하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왜 하지 않습니까? 불이가 있는데 왜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X세대 시대의 주역으로서 부름에 응해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 야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7개 야당이죠. 물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야당은 지금 말로써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해야지. 지금 당내에서 마이크 갖고 지도부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뀝니까? 행동으로 하셔야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응급실 앞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거기서 당사 운영하시라고, 하나 예로서. 그리고 시대의 주역인 X세대가 제대로 시대 중심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5% 지켜주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질 않아, 내가 보면. 그러면서 무슨 정권만 뭐 갖길 원합니까? 썩은 나무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뉴턴의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썩은 나무도 잘라내야 떨어지는 거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잘 익은 나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늦게 떨어질 수도 있어. 야당은 행동하셔야 된다. 말로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그동안 제가 동영상 올린 것들이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법조정권 종식, 이과학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 시대주역 X세대의 역할, 야당의 세 번째 역할, 행동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어떻게 공감하시는가 몰라도 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